안녕하십니까. 25년 동안 슬럼을 넘게 이직한 바로 그놈입니다. 오늘부터는 해가지고 이제 이력서와 자소서, 제가 뭘 하고 고민하다가 슬럼을 이직한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이직할 수 있는 이력서와 자소서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10번에 걸쳐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의미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제 경험을 기반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 먼저 나에 대한 철저한 이해란 파트로 해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어제 제 이제 학교 제자가 이제 전화 왔습니다. 급하게 저한테 이제 SOC를 친 거죠. 자기가 이제 지금 졸업을 아직 앞두고 있고 첫 면접을 본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면접 봐가지고 이제 계속 떨어졌으면 몇 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떨어졌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되게 긴장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한테 이제 자기가 지원한 업무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느냐라고 묻길래 저도 뭐 건설업체는 근무해보질 않아가지고 이제 건설업체 그 업무가 뭔지를 정확히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남들은 또 이제 자료 소스를 한번 찾아가지고 줬더니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줬었는데 그보다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가지고 서로 증명하고 면접하고 차이가 뭔지 아느냐라고 묻더니 물었죠, 제가. 물었더니 이제 그좀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서류 전형하고 면접하고 차이가 뭘까요? 제가 아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건 겁니다. 일단 서류 전형은 누구를 뽑을 것이냐를 보는 거지만은 반대로 본다 했을 때 누구를 떨어뜨릴 것이냐를 보기 위한 게 서류 전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0명이 지원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10명 중에서 누구를 탈락시켜야 될 것인지 누구를 불합격시켜야 될 것인지를 골라내는 게 결국은 합격, 서류 전형 합격자를 선택하는 그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일단 서류 전형은 그런 식으로 누구를 뽑고 누구를 탈락시킨 거냐를 보는 거지만은 면접은 틀리다. 면접은 뽑기 위해 가지고 채용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 면접관들이 시간이 많으신 분들도 아닌데 굳이 나를 면접을 보겠다는 거는 나를 보고 나를 한번 선택해 보고 싶다라고 그런 의도가 크겠죠, 그죠? 그래 그 친구 묻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 너가 그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서치해가지고 탐색해서 알고 있는 그 피상적인 것밖에 안 된다. 그 업무는 회사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 결국 내가 보기에는 그 업무에서 원하는 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너의 이미지는 정직성과 신뢰성이 가는 얼굴이다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못생 아니 뿔 떠나가지고 일단 너의 보여지는 이미지, 정직성과 신뢰성을 강조해라. 그리고 면접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나는 뭘 해왔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뭘 해보고 싶습니다. 뭘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앞으로 입사해서 너가 뭘 하고 싶은지 또 너가 뭘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낫지 너의 과거의 이력 히스토리를 알고 싶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면접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면접관들도 좋아했고 잘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상당히 희망적이게 저한테 이제 전화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이제 또 이제 제자하고 술 한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제가 2002년도에 국민대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그때 제 제자 1학기 때 제자가 아니고 2학기 때 두 번째 제자겠죠, 그죠?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술 한잔 했었는데 그 물어봤더니 이 친구 나이가 47살이라더라고요. 그리고 참 제 나이 먹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이 제자들이나 우리 애들 나이 먹어가는 것들 보면 제가 나이가 먹었구나라고 생각이 자꾸 들지만은 네, 그래가지고 여하튼 이 친구가 대표적으로 경력 관리를 잘 못해왔던 친구 중에 하나 같아요.
국민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을 입사를 했죠. 신입사원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몇 년에 한 15년 근무했는가요? 아무리 퍼시픽 좋지 않습니까? 그죠? 연봉도 좋고 복지 좋고 특히나 건물 사무실 분위기가 좀 끝냈습니다. 그거 갖고 가보면. 근데 15년 만에 이제 퇴사를 한 게 본인이 이제 본인의 일을 한번 해보려고 아무리 퍼시픽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회사로 이직을 했죠. 그러다 거기서 또 한 몇 년 있다가 또 더 작은 회사로 이직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작은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계속 이제 본인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한 번도 시작을 못 해본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이제 장황하게 하느냐. 오늘 자소서 이력서의 첫 번째 파트 Who am I입니다. 나를 아는 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나가 단지 남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생각해 나는 어떤 것 같아? 를 물어보시고 그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 벽을 치지 마시고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잘 하는지 또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본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요?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가 결국은 빙산 위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그 결국 그 회사에다가 이제 그만두겠다 이제 퇴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퇴사하는 이유가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어가지고 퇴사를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또 저는 분명하게 2월 1일자로 다른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직장인들이 이직을 하는 이유, 업무 과다로 인한 개인생활 어려움, 낮은 연봉, 회사 미래에 대한 불안, 상사 동료와의 불안, 재미없는 업무. 직장인 2명 중 1명이 이직 잘못해서 또다시 퇴사를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30번을 처음부터 이직하려고 작정하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직장을 이직한 이유가 뭐였을까? 이건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 나가겠지만은 최소한 업무 과다로 인해 가지고 퇴사는 아니고 낮은 연봉으로 퇴사한 것도 아니고 회사 미래에 대한 불안도 아니었었고 상사 동료의 불안도 아니었었고 재미없는 업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왜 했느냐? 오이 순위밖에 있겠지만은 이상하게 저는 새로운 일이 상당히 끌리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보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일, 해왔던 일들이 재미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재미있었으니까 일을 했었고 또 이직을 했을 거고 또 다른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겁니다. 한 번 이직 하면 2번 이직은 또 더 쉽습니다. 3번은 또 더 쉬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또 싸가지 없다 재수 없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알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직장 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 이직하시려고 할 때 최소한 업무 과다, 낮은 연봉, 동료의 불안, 재미없는 업무 이거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판단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내가 이직을 하자라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직할 때 중요한 거는 또 다른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내 경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한 40% 정도 이런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 혼란감이 있다. 이거는
지금 대학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마찬가지 대답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뭐 잘해? 뭐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저는 앞으로 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너 뭐 하고 싶어? 물으면 뭐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잘하는 거 두 개가 매칭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너 뭐 잘해라고 물으면 뭐뭐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뭐 잘하는 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지 진짜 너가 그걸 잘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거는 분명히 틀린 차원입니다. 이 두 개를 매칭이 돼야 되겠다 이거죠. 인사 담당자의 눈이 머물고 최소한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서류를 입사 지원서를 많이 받아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러한 이력서, 서류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이력서, 일반적인 자소서로서 그 사람들 눈을 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디를 봐야 될지 이력서나 자소서의 포인트, 눈을 머물 곳을 만들어 넣으라는 겁니다. 나를 브랜드화 시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름, 제 이름 여동기입니다. 여동기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그게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브랜드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선호하죠, 그죠? 유명 브랜드, 가방 브랜드, 옷 브랜드, 기타 다른 브랜드. 우리 브랜드를 참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그 브랜드가를 왜 좋아하는 거죠? 결국은 그게 브랜드가 명성이라 표현습니다. 이런 명자에 아우성 할 때 고객의 소리, 성, 명성, 그게 브랜드입니다. 내 이름을 됐을 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게 브랜드거든요. 그게 바로 나의 이력서에 들어가야 돼. 여동기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또 어떤 일을 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뭘 하고 싶고 라는 부분들. 자, 우리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직을 준비하는 차원이 아니고 나의 경력이 갈리겠죠. 그죠? as is to be. as is 현재 to be는 목표입니다. 현재의 나와 내가 목표하고 있는 나 사이에는 분명히 빌딩 블락 있다 이거죠. 어떻게?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거죠. to be 목표로 가기 위해 가지고 현재 나는 뭐뭐가 부족해 뭐뭐가 부족해 부족하다는 것들은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거든요. 그죠? 요거를 한번 냉정하게 너무 자기를 과대하지 말고 또 너무 자기를 위축되게 과소평가하지도 마시고 객관적으로 현재 나는 뭐 잘해. 그런데 내 목표인 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해야 될 과제들이 뭐가 있어. 이걸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시고 내가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과 중기적으로 해야 될 일과 또 회사가 원하는 나. 결국은 회사는 나한테 돈을 줍니다. 근데 돈을 그냥 주겠습니까? 회사는 돈을 주는 대신에 나를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나의 역량을 사는 것이라고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만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빌딩 블락을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원하는 내가 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 자소서 이력서 1탄 여기서 마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